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거야. 내가 그런 시술을 받기 전에 여보가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되겠다.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도 안 억울하지. 근데 여보는 솔직히 여보 때문에 하는 건데 약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맨날 다리 옥물이고 앉아있고 그 앞주머니에 핸드폰 넣지 말라 했는데 맨날 넣고 다니고. 왜 여보 때문에 하는 건 거지? 근데 내가 그 고생을 감수하면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?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. 아내랑 이야기할 때도 뭔가 나의 생각들을 뭔가 다 좀 드러내면 안 된다? 라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. 항상 조심스럽다. 뭔가 말 실수하면 안 되고. 아니, 이런 생각이 약간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와, 이건 되게 신기한데? 아내랑 처음에 이제 막 결혼하고 나서 그때 좀 많이 싸웠었어요. 너무 많이 싸웠고 그럴 때마다 아내가 아버지랑 점점 계속 겹쳐 보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조금 올라왔었어요. 아내랑 아버지랑 말하는 스타일도 좀 비슷해요, 사실. 좀 강한 어조나 결국은 뭐냐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? 무슨 문제, 그니까. 아기를 갖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거야? 아내랑 아버지랑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어렵죠. 지금도 어렵고. 큰 소리가 항상 나는 집에서 큰 소리. 자랐었고, 그러니까 화를 어릴 때 정말 많이 내셨고 많이 맞기도 했었고 항상 그거에서 저는 좀 도피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한테 어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하루 종일 못 나갔었던 적도 있었어요. 그러셨어요? 네. 아내가 뭔 말을 하면은 제가 거의 막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말을 못 해가지고 막 머리가 계속 하얘지고 그 이후로부터 아내한테 뭔가 말을 하고 이런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, 사실. 화병 걸려 그러다. 아유, 약간 마지막 멘트가 충격이네요. 서로 탓도 아니고 서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해지고 서운하고 복잡한 감정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아내분은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? 네. 그래도 희망이 그래도 들어서 어쨌든 조금 나름 좀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는데. 네. 근데 괜히 그렇게 판정을 받고 좀 아내분한테 좀 뭐 미안하거나 뭐 면목 없거나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지거나 뭐 혹시 괜히 그런 뭐가 생겨서 더 좀 아내를 대하는 게 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빠한테 계속 들었던 말이 이제 결국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을 이제 어릴 때 항상 들어왔어가지고 그게 아내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 모습이.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얼어버리는 것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한 2년 전쯤에 그게 너무 심해져서 그때는 제가 정신과를 갔었어요. 그래서 그랬었던 그때 이후로 조금 나아졌다가
최근에 춘천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난 후에 다시 좀 심해져서 다시 상담을 받고 지금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게 사실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남편분은 어린 시절부터 그게 약간 추궁하고 약간 밀어붙이는 것 같이 느껴지셨겠네요. 네. 네. 그 아내가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사실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약간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머리가 하얘지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약간 결과물을 내놔라로 들려요. 저한테는. 네.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. 해결하라는 느낌으로. 네.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아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. 남편이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애둘러 표현해요. 네. 그렇다고 생각이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다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좀 담백하게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, 남편이. 두루뭉실하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니까 어떨 때는 임신을 원하나? 아빠가 되는 게 싫은가? 또는 아파서 싫어하나?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시험관을 하면 더 육체적으로 힘들 텐데 아이는 두 사람이 같이 갖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몸이 힘들어야 해?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남편이 네. 전달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이거 두루뭉실 다 파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가지처럼 조목조목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오해하거든요. 아내는 어떻게 보면 나를 배려한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무책임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발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데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약간 무능한가?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 남편의 입장을 또 이해해요. 무정자증 자체로 아내가 힘들기보다는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생각을 차근차근 네.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느끼는 마음을 진솔하게 잘 표현하는 게 빠져 있으니까 오해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런 면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. 근데 남편이 이렇게 표현을 만약 했다면 아내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? 지금 내가 말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. 그렇게 말했으면 뭔가 대화가 더 됐을 것 같아요.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. 그렇지. 네. 네. 아내는 가장 아내가 난처한 순간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아내는 굉장히 억울하고 섭섭한 것 같아요.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춘천으로 또 이사를 왔어.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이사를 왔어. 왜냐면 남편을 따라서. 왔는데 외롭고 힘들고 지인도 없고 완전히 낯선 곳에 와서 더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교인들과의 갈등이 생겨버린 거죠. 이때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, 아내가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할 말을 하고 매듭을 질 걸 짓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역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보호를 안 해주는구나. 그러면 이제 아내는 약간 수동 공격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에요. 왜냐하면 무정자증이기 때문에 임신을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. 남편한테는요. 이런 것들이 마치 남편에게 약간 수동 공격적으로 너 이 상황에서 나를 잘 보호 못했으니까 어쨌든 너 안을 좀 내봐.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더 그 상황에서는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. 느끼니까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남편은 완전히 고드름,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.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백지장이 되고 네.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죠. 네. 이 상황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낫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. 네. 이제